이분께서는 이제 AB 창업자 입장에서 말이죠. 이 금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하신 사항이 많이 있었던 그런 AB 창업자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와닿는 나에게 설정된, 고정된 금리, 시장금리인데 이거는 이제 기준금리에서 플러스 알파가 적용이 돼서 여러분께서 적용받는 금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무슨 금리입니까? 네, 여기는 이제 변동금리죠. 변동금리. 신축 고속도로 관광목표거든요. 그래서 신축 관광목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최고 시설과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호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경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을 브리핑을 드리기 전에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이렇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말이죠. 제가 한 30분 정도 이 정도 통화를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AB 창업자 입장에서 말이죠. 이 금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하신 사항이 많이 있었던 그런 AB 창업자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변동금리, 고정금리, 우리 차입자 입장에서 말이죠. 어떤 금리가 더 유리한지 계속 검색을 며칠 동안 해봤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답을 못 찾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시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 30분 정도 이 정도 통화를 하면서 제가 해소를 해드렸는데 본 물건을 브리핑 드리기 전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입자 입장에서 말이죠. 어떤 금리가 더 유리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근거를 가지고 먼저 강의해 드리고 경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우리 AB 창업자 여러분께는 아주 중요한 꿀팁입니다.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 말이죠. 변동금리, 고정금리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만이 더 유리할 것이냐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고요. 최근에 말이죠. 각 은행의 지점장들에게 이제 전화가 저에게 직접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 금리가 말이죠. 0.5% 하락을 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굿 뉴스죠. 이게 전화가 많이 오셨어요. 여러 은행에서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은행에 좀 취급을 해달라, 대출을 좀 많이 문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셨는데, 시장금리 한번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시장금리 말씀 나온 김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금리죠? 네, 금리. 금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번 시간에 고정금리, 변동금리까지 여러분께서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귀만 쫑긋 세우시고 제 강의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리가 말이죠. 시장금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시장금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받는 대출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피부에 와닿는 나에게 설정된 고정된 금리, 시장금리인데 이거는 이제 기준금리에서 플러스 알파가 적용이 돼서 여러분께서 적용받는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적용하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그러면 알파는 뭐냐? 알파는 이게 바로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도 있겠고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겠는데 거의 플러스 알파라고 봐야 되겠죠. 0.0001%라도 더 추가가 돼서 여러분께서 받는 확정금리, 시장금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알파에는 여러분의 차입자의 신용, 만약에 신용이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그러면 알파 값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대출금입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대출금. 대출금이
최대로 받는다. 융자를 여러분께서 1금융 기준이면 60%, 2금융 기준이면 80% 원칙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최대 1금융은 60%까지 받는다. 2금융은 80%까지 받는다. 그러면 최대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플러스 알파 값이 조금 더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매매 가격이 네, 50억인 A 호텔을 우리가 취득을 한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1금융권에서 여러분께서 융자를 받는다. 그럼 대출금 얼마 나옵니까? 최대 60%니까 대출금 30억에 자기자본 20억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 호텔을 취득하겠죠. 네. 그런데 자기 자본이 조금 부족해. 한 5억 정도 부족해. 그래서 대출을 더 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대출금을 이제 35억을 받아요. 쪼개서, 두 개로 나눠서 받는 거예요. 자, 30억은, 이렇게 보시면, 자, 30억은 어떤 대출금이냐? 담보대출입니다. 30억은, 담보, 대출로 30억을 받고요. 그 다음에 5억을 추가로 더 받습니다. 5억을. 이거는 신용대출이에요. 신용대출로 5억을 더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5억을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자본 15억을 이렇게 투자해서 우리가 호텔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금융 한번 볼까요? 2금융 두 번째. 2금융. 2금융권은 최대 80%라고 말씀드렸죠? 네, 원칙적으로. 네, 그러면 50억짜리 우리가 호텔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대출금 40억. 예. 그 다음에 자기자본 10억을 이렇게 투자를 하셔서 50억짜리 호텔을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보시면은 포인트도 하나 또 뭐냐면 이게 거치형이냐 또는 원리금 상환형이냐 이렇게 한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거치형은 뭐죠? 원금은 우리가 안 내고 이자만 계속 납부하는 겁니다. 약정 기간 동안. 통상 우리가 약정 기간을 1금융 같은 경우는 2년, 2금융 같은 경우는 1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연장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런데 호텔을 우리가 취득해서 말이죠. 운영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좀 지출이 많이 나가죠. 왜?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숙합니다. 운영하는 부분이. 물론 제가 옆에서 제가 솔루션을 많이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제3자가 호텔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경비가 좀 덜 들어가겠으나 그래도 약간의 경비는 좀 더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치형이냐 원리금 상환형이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끼는 거는 좀 클 수가 있어요. 이자뿐만이 아니고 매달 이자의 원금까지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금융권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대출금 이제 30억을 최대로 받았죠. 최대로. 그럼 여기에서는 분명히 원금을 일부를 상환을 하라고 합니다. 매달. 네. 왜? 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50억짜리 호텔을 취득하는데 여러분께서 1금융으로 20억밖에 융자를 안 받아요. 30억을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합니다. 그럴 때에는 원금을 상환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서로 은행에서 서로 자기 은행을 대출을 좀 해가라고 서로 와서 큰절합니다. 네. 그런데 최대로 융자를 받을 때는 좀 심사가 좀 꼼꼼하게 들어갑니다. 왜? 최대일 때는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이 확정이 돼도 약간의 일부는
원금을 상환을 해라. 거치형이 안 되고 원리금을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신용대출이 플러스가 됩니다. 신용대출이. 이 금융권은 신용대출이 추가로 안 돼요. 무조건 담보대출만. 그래서 80%죠. 1금융은 60%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신용대출을 조금 섞어서 해줍니다. 한 5억 정도, 이 정도. 뭐 신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2, 3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5억도 원금을 좀 상환하라고 합니다. 이건 무조건 100% 원금 상환이 들어갑니다. 매달. 그래서 30억은 약간의 원금이 들어가겠으나 신용대출은 리스크가 더 큰 대출이기 때문에 담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금을 더 많이 상환하라고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상환을 하느냐, 얼마를 상환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35억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35억이 나오는 자체가 더 중요한 거죠. 예, 일단 A 호텔을 사고 싶은데 제가 원금이 자기 자본이 15억밖에 없어서 좀 부족하니까 5억을 더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융권을 계속 놓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취득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때는 좀 피부로 느낀다 이겁니다. 원금에 대한 부담이 조금 느껴요. 그런데 1금융과 2금융을 이렇게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금에 대한 부담은 2금융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적어요. 네. 우리가 실제로 대출을 해주고 하다 보면 이 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담보대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융권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를 투자하느냐? 그러면 내가 대출을 더 해주겠다. 이러한 상품은 1금융은 없고 2금융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40억을 대출을 해주죠. 40억을. 그런데 리스크는 1금융보다는 2금융이 더 크죠. 왜? 40억을 해주고 1금융은 최대 35억을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2금융 저축은행에서는 리스크가 더 큰 겁니다. 그렇지만 원금에 대한 부담은 2금융이 조금 더 낮습니다. 낮아요. 예를 들면 그냥 계산을 해보면 2금융권에서 원금을 매달 400만 원씩 이렇게 조금 400만 원의 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리금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라면 1금융권은 그 원금이 말이죠. 30억, 5억에 대한 그 원금이 최소한 한 6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600만 원. 그 다음에 이자 이렇게 해서 원리금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텔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수익률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A 호텔에 대해서 50억을 투자하시고 호텔을 취득한다면 현재 월 매출이 얼마, 여기에서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각종 공과금, 필요 경비, 그 다음에 뭐 세탁비, 광고비, 그 다음에 매달 파생되는 이자와 그 다음에 세금까지 전부 다 사전에 우리 애비 창업자 여러분, 저희 고객님께는 제가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그 수익률 분석표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다 계산을 해보면 말이죠. 이 원금에 대한 부담이 이 금융이 좀 적더라 이겁니다. 부담이. 그래서 우리가 원금을 우리가 상환을 했을 때 이자는 이제 매몰 비용이죠. 단지 이제 종합소득세를 낼 때 거기서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지만, 근데 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몰 비용이 아니죠. 우리가 적금을 든다. 원금에서 원금을 상환하는 거니까 원금이 그만큼 우리가 그러면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축을 한다라는 개념은 갖고 있으나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원금이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2금융권은 괜찮은데 1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경북에 있는 물건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죠.
그래서 매매 가격만큼 100% 융자가 나온다고 했을 때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필요한 물건을 1금융권으로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이 우리가 원하는 금액에 현저하게 낮게 책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가 좀 낮겠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금융권을 이용을 해서 호텔을 2개를 취득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그리고 1년이 딱 지나지 않습니까? 최소 1년이 지나야 됩니다. 12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나서는 매출이 증빙이 가능해요. 1년치 매출이. 9개월치, 10개월치는 좀 안 됩니다. 최소한 12개월치 매출을 증빙을 해서 우리가 대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금융권 기준으로 우리가 40억을 융자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원금이 39억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남아있죠. 그런데 그 금액을 거의 똑같은 40억인데 비슷한데 우리가 한 달 1년치 매출을 우리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증빙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동안 이 저축은행에서 우리가 신용을 지켰어요. 한 번도 이자도 연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1.5금융이나 또는 1금융권, 1금융에서는 그거를 아주 좋게 본다는 거죠. 왜? 지금 현재 저축은행 이자가 높은데도 1년 동안 원리금을 연체 없이 꼬박꼬박 제때 상환했기 때문에 우리 은행권은 저축은행보다는 금리가 낮거든요. 예를 들면 이 금융권이 이자율이 6.5% 이렇게 보시면은 1.5금융은 이자율이 5.5%, 1금융권은 4.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금융이나 1금융권에서 대환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1.5금융으로 우리가 만약에 대환을 한다면 약 1%에 대한 금리가 바로 순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한 90% 이상의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분의 90% 이상의 고객님들은 이금융 기준으로 최초의 융자를 받고 호텔을 취득을 한다. 그 후에 향후에 만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대환을 통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갖는 그런 구조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서 여러분께 이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2개월을 약정해서 융자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가 12개월이 되는 시점이겠죠? 여기가 12개월 만으로 이제 1년이 되는 시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대출을 실행받는 날이죠. 잔금날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잔금날. 그러면 고정금리는 금리가 1년 동안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년 동안 금리가 일정합니다. 일정해요. 여기에서 금리가 일정합니다. 이게 이제 고정금리죠. 고정금리. 이게 이제 고정금리고.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겠다 그러시면 변동금리는 어떻다? 처음에 우리가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에 고정금리보다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높다. 그렇죠. 변동금리가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에는 대출 이자율이 높아요. 이자율이.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무슨 금리입니까? 여기는 이제 변동금리죠. 변동금리. 변동금리. 자, 이게 그래프가 무엇을 뜻하느냐. 이게 만약에 6개월이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제 6개월이 되는 시점이에요. 네, 6개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반절로 딱 나눈 거예요. 6개월이 되는 시점. 여기는 이제 최초의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최초의 대출을 받을 때에는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금리가 높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금리가 차이가 나죠? 네, 이만큼 최초의 6개월은 여기가 변동금리고요. 여기가 고정금입니다. 네, 고정금리.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부담스럽다는 겁니까? 금리가.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2월까지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는 조금 더 낮게 형성돼 있죠? 이만큼. 네, 이만큼 낮게 형성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A 값이라고 한번 보고요. 여기가 B 값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A 값과 B 값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값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고정금리를 선택을 하든 변동금리를 선택을 하든 1년치 이자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일하다. 참 이게 대출자, 금융권의 참 말장난 같죠? 그죠? 본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는 단 1도 보지 않는다. 자, 이해가 가시죠? A 값과 B 값이 똑같아요. 단지 최초 6개월 동안은 변동금리가 이자를 좀 더 많이 내는 거고요. 향후 이제 6개월 동안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이자를 덜 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차이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면 아무 금리나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실행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차입자 입장에서 자 갑이라는 AB 창업자가 있고요. 을이라는 AB 창업자가 있습니다. 두 분이 갑은 아주 자기 자본이 좀 적은 편이에요. 여유가 없어. 거의 뭐 지금 잔고가 없어요. 통장에. 상대적으로 을은 갑에 비해서 자기 자본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통장에 예비비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갑은 말이죠. 저는 갑의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고정금리를 선택을 하셔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날이 이제 오픈 날이죠. 예, 대출을 실행하는 날이 잔금날이기 때문에 이날 오픈 날이에요. 이날 오픈을 하게 되면 말이죠. 오픈했을 때 초기 필요 경비가 조금 더 지출이 많다 내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지출을 좀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본이 조금 빠듯하다. 이러한 AB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초기 금리가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조금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나중에 6개월 정도 운영을 하시면 말이죠. 어느 정도 이제 경영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좀 노하우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쯤 되면 똑같은 매출이라도 경비가 좀 줄어듭니다.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6개월 이후부터는 조금 지출이 늦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고정금리로 하게 되면은 그 처음에 그 자본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고정금리를 하게 되면 이게 변동이 없죠. 예. 그리고 처음에 조금 지출이 좀 적죠.
네, 그래서 선택을 하시라는 거고, 이 자기 자본이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변동금리를 선택하셔도 무방하고 고정금리를 선택하셔도 좀 무방하다는 겁니다. 왜? 초기에 좀 지출이 많더라도 내가 커버할 수가 있다. 이 정도쯤이야 뭐 내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나중에 6개월이 좀 지났을 때 수익이 좀 더 많이 나오겠죠? 왜? 이자 지급액을 조금 덜 내니까. 초반에 좀 많이 냈지 않습니까? 이만큼의 이자를 초반에 좀 많이 냈어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만큼의 또 이자를 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만큼의 순수익이 플러스 알파만큼 더 발생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나 금리에 대한 어떤 차익을 우리가 좀 누린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물다. 거의 이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내가 어떠한 조건이냐, 내가 갑의 위치에 있느냐, 내가 을의 위치에 있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내가 갑의 위치에서 대출을 실행한다라고 여러분이 예상이 된다면 어떻다?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만약에 을의 위치에 있다. 이런 경우는 선택의 폭이 넓다.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선택의 폭이 넓다. 하지만 을 역시도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을 역시도 처음으로 운영하시는 AB 창업자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조금 지출을 줄이게 되면 어떤 심리적인 안정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금리보다는 좀 고정금리를 선택하시는 게 보다 좀 유리합니다. 왜? 어차피 12개월로 봤을 때는 똑같으니까 변동이든 고정이든, 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가슴에 팍팍 좀 와닿으시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고정금리, 변동금리에 대해서 어떤 금리를 선택해야 돼야 내가 더 유리한 것이냐 한번 명확하게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북에 입지하고 있는, 네,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호텔은, 네, 경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죠. 물건번호, 네, 120434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2021년 10월 1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죠. 네, 본 호텔은 그래서, 네, 신축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 2021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신축 본 호텔은 관광 호텔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축, 네, 관광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층수는, 네, 1층부터 6층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대지 면적 1114제곱미터, 평수로는 337평이고요. 연면적 2073제곱미터, 평수로는 627평입니다. 매가 현재 63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83억이죠. 83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도 말이죠. 처음으로 호텔을 본인이 직접 신축을 해서 말이죠. 원시 취득을 해서 처음으로 호텔을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이 현재 이렇게 증빙을 하고 있는데요. 월 매출이 말이죠. 1억 3천만 원씩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융자 보시면 1.55금융 기준입니다. 네, 2금융이 아니에요. 2금융으로 융자를 받으면 대출금은 더 나오겠으나 거기에 파생되는 이자 부담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본 호텔 같은 경우 2금융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자기 자본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 있는 AB 창업자 여러분이 취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55금융 기준으로 이자율은 약 5.5% 보시면 되겠고요. 최대 융자 60억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재 융자는, 네, 46억입니다. 따라서 실인수가 23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고요. 월 매출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네, 경북에 입지하고 있는데 매가가 83억이다. 월 매출이 1억 3천이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이 잘 나온다. 좋은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도 좀 높게 형성되어 있겠죠. 네, 그러나
제가 본 호텔을 운영하게 된다면 월 매출이 한 1억 5천까지는 저는 자신이 있겠더라고요. 1억 5천까지. 예, 저는 한 2천만 원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현재 소유자도 1억 3천이면은 운영을 잘하고 있다. 처음 운영하시는 분 치고는. 그런데 아무래도 운영 노하우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문가의 솔루션이나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한 1억 3천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저희 고객님이 저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하신다면 한 1억 5천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객실 수는 42개죠. 네, 주차 30대 가능하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127만 1,000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420만 1,650 3원에 해당되는 경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네, 본 호텔은 신축 관광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본 호텔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인근에 말이죠. 인근에 최고 시설과 최고 매출,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호텔입니다. 여기 상권을 보시면 말이죠. 여기 상권이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텔과 먹자, 유흥 상권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상권이거든요. 이런 상권인데 인근에 그 호텔이 여기에 한 20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본 호텔과 경쟁할 수 있는 호텔은 한 두세 개, 한두 개밖에 없겠죠. 나머지는 이제 매가 자체가 낮은 호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업소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권에 호텔이 몇 개가 있느냐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해당 호텔,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호텔과 리모델링이 완료된 호텔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경쟁이 되는 호텔이 몇 개가 있는지,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한 후에 우리 경쟁업소가 몇 개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그 상권에 총 호텔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산술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측면을 더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호텔과 경쟁할 수 있는 호텔이 본 상권에서 많아야 한 2개 정도, 이 정도 있는데, 그 호텔은 말이죠. 그 호텔들은 본 호텔의 간판만 쳐다보고 운영하는 거예요. 밤이 딱 밤안개가 싹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호텔에 간판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그것만 목을 빼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본 호텔이 만실이 돼야 그 다음부터는 자기 호텔로 이제 고객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목이 빠지도록 밤마다 본 호텔만 바라보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네, 어느 상권이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각종 사이트를 보더라도 경쟁업체 사이트를 들어가서 저기가 마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권에 우리가 호텔을 취득할 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영업을 하느냐, 아니면 그 상권에 내가 리더가 돼가지고 그 상권을 내가 흔들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호텔을 취득하느냐, 이 호텔이 좋은 호텔이냐,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것도 아주 기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호텔은 상권 내에서 가장 시설도 좋고 가장 매출이 잘 나오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금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1.5금융. 그래서 1.5금융 기준으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지급액이죠. 이자 지급액.
그 본 호텔의 소유자께서 뭐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조금 공개적으로 좀 노출이 되는 거를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많은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지 못하는 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1대1로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자 지급액이죠. 네. 60억 우리가 내버리지 효과를 본다면 이자율은 약 5.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1.5금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1년에 이자 지급액이 3억 3천만 원입니다. 1년에 그럼 한 달에 매달 1억 3천만 원 중에서 말이죠. 1억 3천만 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5천만 원은 우리가 이제 예상 가능한 매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수익률과 현재 시점의 이자 지급액을 한번 볼게요. 2,750만 원입니다. 네, 2,75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본 호텔도 이제 1년 동안 1.5금융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1년이 딱 지난다. 어떻다? 보유 기간이 1년이 넘었다. 그러면 당시에 1.5금융이니까 1년 후에는 1금융으로 우리가 대환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1% 정도 우리가 더 많은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죠. 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23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23억을 투자하시고 월 매출 1억 3천만 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세후로 순수익을 보시면은 3,550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다 지급하고 매달 3,350만 원의 순수익을 누릴 수 있겠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18.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5%. 경북에 입지하고 있는 신축 관광 호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